압도적 재미 매불쇼.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진짜 급변은 정말 너무 중요한 시점이야. 네. 알고 있죠. 중국, 러시아 지금 북한 막 손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 전문가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용도 좋고 재밌을 수 있고 매번 흥미롭냐. 여기에 감탄하고 있어요. 네. 이 세 분의 케미가 대단한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외교원장 출신입니다.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셔가지고 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피곤할 시간 없지요? 그러게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왜 피곤하다고? 아니 아까 들어오면서 아유 졸려갖고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드려봤습니다. 네. 나하고 같이 잤어요 둘이. 네? 여기서 기다리면. 말이 좀 이상해. 좀 말이 이상한데. 요새 자꾸 선정성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아니 아무 말이나 해도 선정적인 말이 나오나 그냥. 난 별 생각 없이. 아 그렇습니까? 네. DNA 자체가 선정적. 선정적입니다. DNA 네. 자체가. 우리 김정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아주 옷이 선정적이군요. 너무 야한데. 네, 너무 야한데. 사람 자체가 선정적. 아니 너무 야해.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웃다 웃기는 다이아 설광입니다. 웃기는 다이아가 뭐야? 아니 선생님 원래 패션이 이러했습니까? 아니면 방송물 먹으면서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아 이거 제가 산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장모님이 워낙 이렇게 화려한 걸 장모님이요? 화려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선물로 주시는데 안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뭔 장모님? 근데 선물도 사람 봐가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저 하와이안 티셔츠 기억나시죠? 예. 네, 그것도 저번에. 저 장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 장모님이 아주 자유분방하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상큼하게 네. 추파춥스 색깔 아닙니까? 나 이렇게 튀고 싶어하는 교수님 처음 봤어요. 아 장모님 재밌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요. 네, 국제 정세 웃을 게 뺍니다. 급변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시니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시간 안에 6개국 정상을 끊어냈다. 6시간 안에. 나는 이게 무슨 기록 전쟁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공식 회담이 20분이었대. 한 팀당, 한 정상당. 그러면서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의미는 있는 일은 맞습니까? 진짜 저렴합니다. 저렴한 거예요? 저렴하죠. 아니 그럼 무슨 어젠다인지 그다음에 엑스포긴 하죠. 예. 근데 엑스포도 사실은 중간에 우리 끼어들었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미 사우디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도 뒤집으라고 얘기하는 정도면 정말 진심이면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20분.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용인 거죠. 내가 이 정도로 나중에 떨어져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만나는 게 무슨 아니 이게 작년 생각나세요?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자회담은 양자회담의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다자회담은 옆에서 그냥 상견례하고 그동안에 안 만났던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꾸 협상으로 돌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다가가서 못 만나가지고 또 다가가서 얘기가 그런 걸 2번이나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바이든한테. 그러면서 장면 포착됐어. 그게 자존심 상해서 나오면서 날리면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다 한국의 위상이 있고 국격, 국위, 국력이 있는데 지금 이처럼 숫자 세면서 이게 만난다는 게 일단 외교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양자 협상을 깊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영국에서 조문 외교하고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똑같은데 수많은 정상들이 오가는 곳에서 지금 뭐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거를
외국 정상들 또는 외국에서도 그거 알까요? 알죠. 알아? 아니, 망신이잖아. 알면 영혼이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다음 만날 사람들 입구 보고 앉았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 아닌가를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말 하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맹이랑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걸로 좀 현혹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기 한번 보세요. 이런 나라 이름 들어보셨나 보세요. 세인트 루시아 산마리노, 모리타니, 세인트 키츠 네비스, 북마케도니아 혹시 들어보셨거나 가본 적 있어요? 북마케도니아만 들어봐요. 의원님 그 나라를 또 그렇게 비하듯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와서 이 정상들 이름 다 기억하냐고. 이 정상회담하는 지금 나라들인데 여기에다 뭐 가나, 슬로베키아, 네팔, 투르크메니스탄, 에콰도르 뭐 많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 정상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스쳐가는데 내가 정상회담했는데 그 나라 사실 어디 붙어 있었냐? 그리고 그 대통령 까무잡잡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런다니까. 모른다고. 또 기억나세요? 조문외교 가면서 조문 안 했는데 왜 자꾸 조문외교래? 그때 막 비교하시라고. 조문외교 갈 때 그때 보여줬잖아요. 그 축구 봤다 그랬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수지 얼마 시간 동안 축구 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지금 그 말이 나왔기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동시에 만나면 이름과 나라와 제가 국립외교원에 있을 때도 대사들이나 이렇게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만큼 줍니다. 오기 전에 이 정도로 줍니다. 한 나라에 그 나라의 실상 지금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의 배경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나라 사이에 지금 현안 같은 걸 다 숙지하고 만나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아까 존중 안 한다고 실제로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 아까 제가 영혼 없이 만나는 것은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는 이 정도로 나라고 이 많은 사람들 만났고 무슨 기네스 레코드가 나오는 그러니까 외교 자체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국격에 맞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서도 기네스북 신청 이야기를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이거는 실제로 입장 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입장 낸 거야. 맞는데 그걸 실제로 기록 신청하면 진짜 끝내주는군요.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저는 뻗을래요가 아니라 숨을 내요. 숨을 내요. 이거 실제로 이거는 입장 낸 겁니다. 예전에 왜 강호동 씨가 1시간인가 뭐 10시간 동안 악수해가지고 뭐 올리고 그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는데 괜히 여쭤봐서 분위기만 좀 안 좋게 됐네요.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부터 국제 정세로 좀 가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 함께? 역시 북러 협력의 미래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저기 그 펜타곤 올해 예산서를 좀 들춰보다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미 국방부가 그 생성 AI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즘 챗GPT 아시잖아요. 그게 생성형 AI잖아요. 이 어떤 생성 인공지능이 왜 그러냐? 펜타곤은 이게 장래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보고 있어요. 대량 살상 무기? 왜 그러냐? 현대전은 심리전이고 여론전이에요. 이제 가짜 뉴스와 심리를 조작하는데 이 생성 AI가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저기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우리한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지는 정말 모릅니다.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정말 몰라요. 이걸 자꾸 뭐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에도 해커 부대가 거의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암호화폐라든가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런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결합했을 때 뭐 미국은 생성 AI까지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엇이 위협이 될런지는 그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북러 간에 이 저기 얘기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뭘 주고 뭘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가 많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북러 간의 무기의 국제 분업 체계. 즉 다시 말하면 폭력의 공급망인 구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북한의 포탄은 러시아 무기포하고 결합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북한 포병이 양적으로는 세계 3위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상급 포병인데 이 포병의 포탄이 다 러시아 포를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생산해온
그 포탄이란 말이죠. 네. 대표적으로는 122mm 다연장포 이거 아주 효과가 높죠. 그다음에 152mm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있어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제하고 아예 같은 미사일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써먹은 건데 저기 작년 올해 북한이 제일 동해 서해 바다에 많이 쏜 미사일이 뭡니까? 이스칸데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연초에 막 30발 40발씩 쏴대는 게 우리 이렇게 재고량 많다는 거를 마케팅해 해버린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기가 일부 협력이 되고 러시아에서 어떤 군사 기술이 넘어온다 그러는데 그게 뭐 ICBM이다 핵 추진 잠수함이다 뭐 말은 많지만 그런 무기는 전 아닐 거라고 봐요. 네. 그러나 하나의 재래식 무기에서도 공급망 체계가 완성이 되고 여러 가지 사이버 기술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기술들이 있으면 언젠가 이거는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보지 마라. 간단하게 보지 마라. 지금은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 자체가 하나의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저기 뭘 주고 안 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양국의 협력 자체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이에요? 중국도 북한의 어떤 최첨단 군사 기술이 넘어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주변 환경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또 한국이 미국에 전술을 배치하겠다고 난리칠 거예요. 이게 중국이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일견 북한에 너무 많은 걸 주는 거는 말리러 갔겠지. 그러니까 왕이가 러시아에 갔죠. 예. 그러나 중국 러시아 공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가지고 저기 뭐 안보리 결의에도 협조 안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제재 정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왕이가 러시아에 가서 아이 너무 북한에 많이 넘기지 마 이런 입장을 전달하러 간 거예요? 그런 당연히 그러죠. 아 그래요? 이 저기 중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그 저 첨단 군사 교류는 원하지 않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냉전 시대 때는 중국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지만 지금 중국 러시아 사이가 좋아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도 발 담글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저 전략적 공조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명 견제를 한다 그러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북중러 안보 경제 공동체로 서서히 진화하는. 북중러로 갑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뭐 그런 나라들을 잠깐 비하하듯이 얘기했다 그러지만은 지금 그 나라들을 사실은 만날 때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이 유엔 총회라는 공간이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그 어떤 우리한테는 재앙과도 같은 이런 신냉전을 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외교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우리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에 특사 보낸다는 소리도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아니 무슨 글로벌 중추 국가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변수가 출현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합니까? 동맹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한미일 강화를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기시다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을 계속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시다 요새 인기도 없고요. 인기 너무 낮죠. 그다음에 그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는 북한을 누가 먼저 만나느냐 기시다와 반기시다가 경쟁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일본은 적어도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를 해놓는 거예요. 외교의 기본이에요. 이쪽에 하더라도 이게 안 됐을 때도 언제든지 이렇게 마련해놓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정부는 그런 걸 하나도 만드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북한 견제한다고 우리가 일본한테 군사 정보도 다 넘기고 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외교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근데 지금 언론은 또 문제가 뭐냐면 한미일이 북중러를 결속시키고 있는데 언론은 또 이렇게 해요. 북중러가 모이는가? 그러면 한미일이 더 결속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 전적으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관계가 틀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당장은 오히려 무슨 ICBM 기술을 줄 것처럼 위협을 주는데 그건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무슨 말까지 했느냐 하면 한국이 설명을 원하면 다 해주겠다. 북러를 만났던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겠다 그래요. 러시아도 강대국으로서 함부로 이 선을 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안 위험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방위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가 관계를 다 회복해요. 그러면 경제부터 관광부터 그다음에 무기까지 이걸 지금 네트워크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무기계를 넘어서 북러 관계는 엄청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여지를 주네요. 여지를 주잖아요. 그건 우리 보고 제발 막아라 또는 우리를 관리해라. 그래서 한국한테도 러시아도 마찬가지. 일본처럼 한국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포기하기 싫어해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러시아한테 막 고함 질렀잖아요. 대통령 아세안 가가지고 막 뭐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서는 언론에서 와 시원하다. 한국이 할 만한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죠. 근데 형 한미일 동맹 하더라도 미국도 중국 만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한국이랑 이렇게 하지만 북한도 또 달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국도 중국 만나고 있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물론 기시다도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외국 가서 국익을 위해서는 기시다 오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시다가 온다. 긴다 포복. 기시다 오겠다. 외국 가서 기시다 그 유머를 그렇게 자신감 없게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안 웃겨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시다 오겠다. 그거 어떻게 알아들었네요. 알지. 그래서 안 웃기면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는 우리나라 수교국입니다. 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비상 사태에서 왜 단판을 못 찝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특사도 보낼 수 있는 거고 대사를 조치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안 했어요. 나는 이게 이 정부 외교에 있어가지고 이 직무유기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의도. 왜 의도적이냐면요. 이 정부는 뉴라이트 정부잖아요. 뉴라이트 정부는 세계에서 둘밖에 없어요. 아군하고 적군, 친구하고 적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러 관계와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국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니 이거는 저기 국가의 안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고 방식인데. 아이고. 자 이걸 보세요.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고 있던 그 시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젤렌스키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재건 지원 문제 협의한다고 우크라이나를 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 나 좀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북러 지금 무기 거래 한다는데 저번에 한국 대통령 왔다 가셨는데 방산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젤렌스키 얘기는. 한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재건 지원 얘기하러 하는데 무기 협력을 젤렌스키는 우리랑 다르네. 이게 더 급해. 코드가 다르잖아 우리랑. 그러면은 재건 지원도 하려면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고 또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서 쓰여지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최근의 정부 여당 분위기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더 많이 이제 살상이 되니까 우리도 방산 협력 뭘 하겠다. 남북한 무기가 이제 유럽에서 충돌을 하는 건데 이거는 1950년에 우리가 냉전을 수입해서 전쟁을 했어요. 지금은 남북한 양쪽이 냉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스탈린이 김일성을 돕고 중국 의용군이 참전한다는 거에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 대륙연합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몽매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한국전쟁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륙에 대해 무지몽매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이게 바로 이승만 외교입니다. 그 말씀이 좀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답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산 엑스포하러 30개국 만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유엔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야 국내 정치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러 관계가 파탄나고 한중 관계가 파탄나면 국익은 난리가 나는데 정치적 이익은 유리할 수 있다. 왜? 이들은 적이기 때문에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나빠져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민족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하면 큰일 날 일인데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고 뭣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교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둘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맞다손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쓱 보니까 뭐야 일본도 자꾸 플랜 B를 만들고 미국도 이런 이제 눈치를 볼 수 있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요.
아니 쑥 보면 나오잖아. 근데 안 본다니까요. 안 봐요? 네. 한 컷만 쳐다보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런데 러시아를 우리가 잃었고 중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적으로 대하면 적이 돼서 돌아옵니다. 네. 예. 중요한 그런 그 저기 안보 부담을 우리가 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만 상대하기도 우리 지금 벅찹니다. 맞아요. 왜 더 큰 안보 위협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중동의 중요한 외교적인 중동 얘기는 한 번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환영 겁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관계 있어요.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좀 압박을 받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공격력 무기를 좀 줘라. 제공을 해라. 우크라이나 좀 지원해라 이스라엘아. 네. 이스라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물어보시겠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랑 얼마나 친한 국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버티고 있어요. 버텨? 왜 버티고 있을까요? 자신 국익을 위해서. 네, 어떤 국익이 있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가 나빠진다는 국가. 어느 국가입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어떤 관계죠?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상당히 관계가 좋고요. 네. 러시아가 만약에 이스라엘한테 잘 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전투기들이 작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2-3번은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리아의 모든 방공망이 사실은 러시아 방공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 방공망을 가동시키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눈치 봐서 이스라엘은 러시아 눈치 봐서 우크라이나에 전혀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이스라엘의 외교는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마저도 미국에 저렇게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그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꿀밤을 때린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꿀밤을 때리지만 그 정도 꿀밤 가지고는 뭐 이스라엘 끄떡도 안 합니다. 또 미국은 또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좀 화가 나더라도 마음 놓고 막 꿀밤 때리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미국 내에 6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있거든요. 네.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이. 그죠? 그 유대인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곳곳의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600만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2% 조금 넘습니다. 미국 인구에. 근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 미국과 주위시 연합인 에이펙이라는 이 단체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전에 꼭 방문해 가지고 달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미들 파워예요. 미들 파워는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견 국가란 말로 많이 쓰였어요. 한국도 미들 파워라서 뭐 멕시코랑 터키랑 이런 국가들하고 소위 말하는 중견 국가 이 연합을 하고 이 중추 국가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권 국가 정도는 아니도 중추 국가다인데 이게 지금 개념이 변하고 있어요. 그 사이즈나 힘의 미들이 아니고 중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는 미들 파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욕했는데요. 전략적 모호성은 우리나라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려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그걸 프레임 삼아서 계속 욕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선명성으로 가야 된다. 미국하고 일본한테 확실히 줄 서야 된다는 게 이 정부인데 맞습니다. 중추 국가가 되려면 줄 서면 중추 국가가 안 돼요. 그러네. 미들 파워가 돼요. 지금 근데 이 미들 파워로 대표적 지금 거론되는 나라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사우디,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에요. 외교로 지금 재미 엄청나게 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모호하면은 그 외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이 중추 국가는 근데 중추 국가 양쪽을 다 해야 중추가 되는 거지. 한쪽으로 쏠리면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야 배렸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거 상황이 심각해. 모르겠어.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너무 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저분만 만나면 좀 이상하게 저거 조금 그런 편에 속해요. 이번 것만은 제가 심각하게 봤어요.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군요. 아니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한국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으며 지금 지정학과 우리 미래 세대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저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그때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자꾸 과거가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온몸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주권자의 평화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무력해지고 주도 당하면 이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냉엄한 국제 질서가 뭡니까?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개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륙 쪽에도 알겠습니다. 자꾸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대통령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 이 얘기는 이번엔 형 화 한번 내자. 아니야, 그냥 좀 부탁해야지. 아니 근데 진짜 국익이고 뭐 경제 다 포기하고 오로지 진짜 표를 위해서만. 표가 안 돼. 뭔 표야?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 지금 지지하는 그 몇 퍼센트를 댓글 위해서. 다는 한두 명 있어. 답답해. 이게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중동은 오늘 좀 네,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사실 그 북중러 얘기는 삼각 동맹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북중러. 여기서 이제 중국을 빼시면 사실 북한, 이란, 러시아.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삼각 제재 회피 동맹입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가 뭐라고요? 삼각 동맹인데 제재 회피 동맹. 제재 당하는 국가들이 이 세계 국가가 유엔 제재와 국제 제재를 피해서 서로 엄청나게 무기 교류를 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지금 이란과 북한 관계의 중요한 관계 중간에 있는 게 이란이다. 이란이 북한하고 상당히 친하고요. 북한이랑 이란이 친하고. 예, 이란이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뭐를 줬습니까? 자폭 드론 수천 대 줬죠. 샤헤드. 예, 이란이 러시아에게? 예, 자폭 드론. 예. 드론 줬어. 드론을 대량으로 줬습니다. 예. 드론 대량 드론.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대부분의 자폭 드론이 이란산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란이 또 카스피의 해를 통해서 러시아에 엄청난 탄약과 폭약을 다 지금 엄청나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도 준다 그래요? 예, 미사일도 주고 미사일도. 샤하브. 그래서 그게 얘네들끼리 아주 가깝게 지내네. 스카이 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게 22억 원 상당의 탄약 계약서를 아예 스카이 방송에서 계약서 원본을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이란 간에 탄약 저기 교류를 했다는 게. 이런 와중에 왜 미국은 또 이란한테 그 풀어줬어요? 그건 이제 이란에 묶여 있던 자국민 5명을 데려와야 되니까. 이런 와중에도 이란이 납치하고 있는 자국민 5명 어떻게 안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거 데려오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도 돈을 돌려주고. 이거 봐봐. 보면은 사안별로 협상이 다 가능해. 그게 보면은. 이게 외교의 욕할 일이 아니고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다 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야. 봐봐. 사안별로 되잖아. 보통 딱 나오네. 51, 49 정도라는데 우리는 그냥 100, 0 이렇게 가고 있는 거네요. 이거 사안별로 되네.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예외 조항을 만들죠. 만들죠. 자기 국민 지금 5명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안 거꾸로 그 돈 돌려줄 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생색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려고 했고 똑같이 돌려줘도 미국이 생색내고 우리는 바보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가진 걸 만약에 풀어줬으면 이란은 우리한테 부채를 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한일 이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저렇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란 관계 아직도 안 좋습니다. 돈을 돌려줬지만 이란에서 상당히 서운해하고요. 이란이 서운해하면서도 약간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우리를요? 예.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기 돈을 못 돌려줄 때 이란하고 관계를 좀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야 되죠. 예, 우리가 이제 미국 눈치 보고 이란을 사실 달래지 못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드라마 많이 볼 텐데요. 그래도 이란에서 우리 드라마. 대장금 많이 봤죠. 이제는 안 봐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좋은데 네. 예, 국가 간에는 약간의 지금도 뒤끝이 남아 있어요. 우리 돈 60억 달러 가져갔는데 우리 물건 하나도 안 산대잖아요. 안 산대요? 삐졌어요 완전. 이거 잘 좀 달래봐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에 가면 잘 통할 분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비자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 안 좋은데? 맞아, 그때 비자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관리하고 싶었는데 또 없어도 된다. 그래요? 제가 잘 얘기해 놓을게요. 네. 이제 의원님, 뭐 센 척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뭐 다 알아버리네 막. 네.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 매주 좀 나와주세요. 매주. 예. 그것 좀 부탁드려요. 지금 아주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왜 매주 왜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는 좀 제가 빠졌어요. 김준영 교수가 언제는 저 의원님이고 일이 좀 있어서. 네.
아 우리 교수님 얼마나 정말 훌륭합니까? 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안 바쁘신가 보네요. 바쁘셔.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